다음 내용으로 이제 친핵성 첨가에서 conjugated addition 요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필기를 위주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먼저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내용은 알파, 베타, unsaturated 알파, 베타, unsaturated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이게 불포화된 결합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카보닐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카보닐 화합물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CO 이중결합 바로 옆에 CC 이중결합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을 때, 이때 반응이 진행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가는가 하는 걸 보는 건데요. 첫 번째가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그 그리니아드 리에이전트 같은 거예요. 이런 그리니아드 리에이전트를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CH3- 친액체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 CH3-가 이렇게 중심 탄소를 치고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카본일기에 친핵성 첨가 반응이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CO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일어나서 여기에 CH3가 하나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중결합이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여기 음전화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에다가 후처리 과정으로 뭐 그리니아드 리에이전트 썼을 때 똑같이 하던 방식대로 H3O 플러스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O 마이너스에 이제 H 플러스 하나 붙어 가지고 이렇게 알코올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CH3 하나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결합 남아 있겠네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원투 첨가 반응, 원투 어디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투 어디션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출발 물질은 동등하게 사용했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CH32 CuLi라고 하는 길먼 리에이전트 아시죠? 예, 길먼 리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길먼 리에이전트에서 이 메틸기는 어찌됐든 요게 요 자리를 때립니다. 그래서 파이 전자가 이렇게 공명을 하게 돼요. 아이고, 이게 자꾸 뭐가 뜨네요. 이렇게 공명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O-가 생기는 건 똑같은데 이중결합이 약간 이동을 하게 되고 이 끝에 자리에 CH3가 붙게 되죠.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다가 H3O 플러스를 사용해 주게 되면은 H3O 플러스가 산소에 직접 붙는 게 아니고요. 컨주게이션도 있으니까 이 탄소로 H가 붙게 돼요. 그러니까 요 O-하고 CC 이중결합은 컨주게이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산소하고 여기에 있는 요 탄소하고 동등하게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공명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CO 여기 CH3 있고 여기에 음전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산소가 프로톤한테 전자쌍을 제공하는 속도보다 탄소 쪽에서 프로톤한테 전자를 제공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반응이 저렇게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CO 돌본등 그대로 있고요. 맨 끝에 자리로 CH3가 하나 들어가 있는 이런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원포 어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원포 어디션. 자, 근데 왜 뭐 비슷비슷한 반응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원투 어디션으로 진행되고 하나는 원포 어디션으로 진행되는가?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친액체의 성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친액체의 하드니스 요거를 이제 얘기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하드와 소프트 개념이 나옵니다. 하드, 소프트 이런 개념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하드하다는 의미는 결국 매우 사이즈가 작고 밀도가 높은 이런 화학종들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하드하다라고 하게 되고요. 소프트의 경우는 사이즈가 크고
밀도가 낮은 이런 화합물들을 소프트하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똑같은 마이너스라고 해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CN 마이너스 이런 거랑 CN 마이너스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C 마이너스 요거 자체를 이제 두 개만 비교해도 여기는 뭐 H가 세 개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태로 봅시다. 그리니아드 레이전트에서 나온 그런 종류로 봅시다. 똑같은 C하고 똑같은 C인데 이 C하고 C가 사이즈는 똑같다 하더라도 이 둘 중에 상대적으로 하드하고 소프트한 걸 고르자라고 한다면은 이 C와 결합한 나머지 원자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 음전하는 똑같은데 탄소는 전기음성도 별로 높지 않죠. 그러니까 이 C-가 굉장히 강한 반응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옆에 질소가 sp 혼성으로 이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전자를 쫙쫙 잡아당기니까 이 마이너스가 이 C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공명으로 N쪽으로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고 넘었다 돌아오고 하는 식으로 계속 공명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이렇게 이 C하고 N 사이에 넓게 전자들이 분포가 돼 버립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C-는 H가 전자를 탄소 원자하고 H하고 비교하면 전기음 성도가 미세하긴 하지만 탄소가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수소들이 탄소 쪽으로 오히려 전자를 더 밀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음전하를 얘네들이 잡아당겨서 안정화시켜준다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C-의 밀도가 더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게 약간 소프트한 개념이고요. 음전하가 넓게 분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음전은 한 군데 밀집돼 버리니까 이게 좀 더 하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요거를 또 다른 식으로 한다면은 OH- 하고요. NH2- 이런 거하고도 이제 각각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O하고 N하고 마이너스 1가씩을 가지고 있지만 O보다는 N이 전기음 성도가 약하죠. 그래서 이 둘 중에서는 하드니스를 비교하면은 어쨌든 N쪽이 더 하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조금은 소프트합니다. 소프트. 자, 그에 비해서 여기다가 Cl- 이런 걸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은 Cl-는 OH- 하고 비교해도 원자 하나에 그냥 음전하가 있는 거지만 사이즈도 좀 더 큰데다가 거기다가 전자 친화도가 높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CL이 좀 더 소프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드와 소프트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차이가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썼던 그리니아드 레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과 결합한 CH3가 마그네슘하고 결합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이죠. 이거는 금속이란 말이에요. 금속이다 보니까 이 전자를 당겨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그네슘이 전자를 줘버려요. 이렇게 탄소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음전하가 굉장히 강한 편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하드한 그런 화학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길먼 레이전트의 경우는 CH3가 이번에는 구리에 붙어 있어요. 여기에 CH3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여기에는 리튬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구리가 일단 요 마그네슘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온화 경향이라는 그 리스트를 아실 거예요. 카칼라마 아라철리 준합수고수 매금에서 이 마그네슘보다 구리가 전자에 대한 인력이 훨씬 세요. 이 마그네슘보다 같은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구리가 전자를 당겨주는 힘이 오히려 여기 수소가 붙어 있을 때보다 더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 이온화 경향에서 리스트를 보시면은 수소 다음에 구리예요. 구리가 수소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는 수소하고 구리 중에서는 구리가 이온화 경향이 더 작다는 얘기는 수소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기 더 쉽고 구리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기 수소보다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전자에 대한 인력은 구리가 더 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소들이 붙어 있을 때보다 더 이 마이너스 캐릭터를 조금이라도 잡아당겨주는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마그네슘은 아예 퍼주는 거고요. 이 둘을 비교한다면은
전자 밀도가 훨씬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위에 있는 C예요. 그래서 이게 하드하고 얘는 상대적으로 소프트하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반대로 전자를 받아들이는 이 카본일기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CO 이중결합이 있고 이렇게 파이결합이 컨주게이션도 있는데 이게 컨주게이션에 의해서 공명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O- 하고 이중결합 여기에 양전하가 걸리는 이런 상태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CO 결합만 공명을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O-에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에도 플러스가 이렇게도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 이 전자를 받아들이는 위치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인데 이 둘 중에 여기 맨 밑에 있는 요 구조는 산소 음이온의 바로 옆에 있어서 아주 쉽게 전자를 뺏기죠. 그러니까 이 산소하고 직접 결합한 탄소이기 때문에 파이 전자를 산소 원자가 다이렉트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여기 양전하가 걸리는 부분은 이 자리의 양전하는 여기에 어쨌든 이중결합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양전하가 생기고 그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공명을 해서 넘어가 줬을 때 비로소 이렇게 공명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베타 위치, 여기가 알파 위치라고 할 수 있고 여기가 베타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베타 위치의 양전하는 요 직접 결합된 CO 이중결합의 탄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양전하가 걸리는 게 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다. 그래서 이 친전자체, 친액체 하드니스뿐만 아니라 친전자체 하드니스를 비교해도 이 둘 중에는 여기가 좀 더 하드하게 전자가 부족하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소프트하게 전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친액체 중에서 하드한 것은 하드한 쪽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한 것은 소프트한 쪽을 좋아하게 돼서 이런 방식으로 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기화학에서 얘기하는 하드 소프트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뭐 이거를 조금 더 연결해서 다른 반응에까지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반응에까지 연결을 시켜보자 라고 한다면은 일단 다 지워놓고 하죠.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었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뭐 Cl 같은 거 하나를 붙여놓고요. 이런 구조에다가 만약에 여기에 뭘 집어넣냐면은 그래요. Cn- 이런 음이온을 집어넣어요. Cn- 같은 걸 집어넣어 버리면 얘가 그대로 SN2 반응을 하게 됩니다. SN2 반응을 해서 Cl이 Cn으로 치환이 돼요. 근데 여기다가 NH2, NaNH2라고 하는 소듐 아마이드 같은 강염기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 음전하는 어떤 일을 벌이느냐? 그 옆에 있는 수소를 뜯어버려요. 이렇게. 이것도 하드 소프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Cl하고 직접 결합한 탄소하고 그 옆에 있는 수소하고 두 개를 비교하자면요. 이런 거죠. 탄소 원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Cl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다른 탄소 원자에 수소가 하나 붙어 있는 걸로 보시죠. 그럼 Cl이 시그마 전자를 잡아당겨서 여기 시그마 스타에 플러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 플러스 때문에 이 시그마 전자를 잡아당겨 가지고 이 수소 쪽의 시그마 스타에도 델타 플러스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델타 플러스고 여기도 델타 플러스인데 C는 어쨌든 2주기 원소고 사이즈가 좀 큰 편이죠. 근데 수소는 1주기 원소면서 전자가 조금만 부족해져도 바로 양성자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사이즈가 좀 더 크고 여긴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면 여기가 양전하가 훨씬 강하다. 여기가 하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소프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소프트한 거 CN-라든지 ACO-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음전하가 막 공명을 할 수 있고 막 그런 구조들이고 그 다음에 CL- 같은 것들 이런 애들은 전자 친화도가 높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음이온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SN2 방식으로 여기 소프트한 쪽, 이 소프트한 쪽을 때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NH2- 같은 애들은 여기를 때려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건 하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드와 소프트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가지고요.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보닐 컴파운드 같은 데다가 이제 반응들을 그러면 조절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사이클로헥사논인데 여기에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는 이런 화합물 하나 제시해주고 여기다가 만약에 그래요 뭐랄까요 뭐 에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같은 이런 시약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후처리 과정에 H3O 플러스로 반응을 걸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생성물은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여기에 이중결합을 CC 이중결합을 내버려 두시고 여기를 OH하고 이렇게 에틸기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원투 첨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드한 것과 하드한 것이 만나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터셔리 뷰틸기 같은 거가 터셔리 뷰틸기가 두 개 달라붙어 있는 길먼 레이전트 이런 걸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럴 때는 카본일기는 내버려 두시고요. 여기에다가 터셔리 뷰틸기를 이렇게 하나 붙여 놓은 상태로 원포 첨가 반응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1번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4번까지 음전화가 갔다가 수소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여기를 1번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2번으로 해서 그냥 원투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원투 원포가 헷갈리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갖다 또 다른 말로 원투 첨가를 다이렉트 어디션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conjugated addition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conjugated addition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자, 이건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이렇게 가능하냐? 여기다가 뭐 알킬리튬을 넣어도 비슷해요. 여기다가 알킬리튬을 넣어도 원투 첨가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음전화를 좀 띄고 있긴 한데 좀 안정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ACO- 이런 것들도 원포로 가게 됩니다. CO 이중결합 놔두시고 CC 이중결합에 첨가된 그래서 여기에 OAC가 이제 결합한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NH3 이런 걸 넣어버리면 이건 음전화도 없죠. 되게 소프트한 거예요. 음전화도 없고 굉장히 소프트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NH2가 들어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물 같은 걸 집어넣어도 H2O 같은 걸 넣어도 OH가 직접 들어가지 않고요. 컨주게이션에 의해서 요 베타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게 되죠. 이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은 이 물질에다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거예요. RCO- 이게 이놀레이트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이놀레이트 이건 뒤에 가서 아주 많이 나올 텐데요. 이놀레이트 음이온인데요. 이게 이 이놀레이트 음이온은 보시다시피 탄소에 음전하긴 하지만 산소 쪽하고 공명을 해서 계속 음전화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거는 거의 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포 어디션 진행할 테니까 원포 어디션의 생성물을 그려본다면은 이렇게 해서 옆에 COR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을 생성시킬 수가 있겠죠. 요걸 갖다가 뒤에 가서 이렇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거 사람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마이클 리액션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반응의 형태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만 따로 저 뒷장에 가서 컨덴세이션 반응에서 따로 이걸 다룰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원투 첨가하고 원포 첨가 그래서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보닐 컴파운드에는 원투 첨가와 원포 첨가 두 가지 방식의 첨가 방식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드한 것은 원투 첨가로 그 다음에 소프트한 진액체들은 대부분 원포 첨가로 가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에 있는 반응들은 다 배웠으니까요. 다음 내용으로 이제 베이어-빌리거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반응을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어-빌리거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카보닐 화합물에다가 이 케톤이죠. 이쪽은 메틸기, 여기는 에틸기가 달라붙어 있는데 거기다 이런 식으로
RCO3H라고 하는 퍼록시 애시드죠. 퍼록시 애시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퍼록시 애시드에 있는 산소 원자 하나가 요 카본일기의 바로 옆에 알파 위치의 탄소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끼어 들어가게 된다 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베이어빌리거 옥시데이션입니다. 그래서 베이어빌리거 옥시데이션은 이런 식으로 카본일 화합물 케톤에다가 퍼록시 카복실릭 애시드 요걸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퍼록시 애시드를 사용해 주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에스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주 독특한 반응이에요. 이거 되게 유명한 반응이라서 필수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만 본다면 어떻게 정확하게 반응이 진행된 건지를 알아내기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또 필기 형태로 좀 자세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먼저 카본일 화합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오각형 고리 구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각형 고리 구조로 이렇게 놔두고요. CO 더블 본드가 있는데 이 사이클로펜타논 구조네요. 여기에다가 앞에서 배우신 뭐 그 앞에 앞장에서 나왔던 CF3CO3H 이런 걸 써도 되지만 그냥 MCPBA를 써도 상관없어요. MCPBA 같은 시약을 사용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MCPBA라고 하는 것은 메타클로로 퍼록시 벤조익 애시드인데 반응이 진행되는 그 작용기 자체는 어차피 그 CO3H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타낼게요. RCOOH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고, 근데 어쨌든 이것도 여기에 있는 이 수소가 어쨌든 산성을 띠고 있어요.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산이 떨어져 나오면서 여기 프로토네이션이 되겠구나, 비공유 전성에 가서 붙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각형 고리 구조에 CO 이중결합이 있고요. 끝에 H 플러스가 하나 붙어서 양전하를 띠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용해간에는 프로톤이 하나 떨어져 버린 이런 퍼록시 애시드 구조가 하나 이렇게 해리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이때 이 산소 음이온이 뭐 똑같아요. 카본일기는 어차피 친핵성 첨가니까 여기로 친핵성 첨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럼 산소 원자가 전자쌍을 가져가 버리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OH가 하나 붙어 있고요. 여기로는 산소, 여기로 CO, R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분자가 하나로 합쳐졌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CO 이중결합하고 요 H가 수소 결합을 이렇게 이루고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산소가 공명으로 요 수소 결합을 하는 산소 쪽으로 공명으로 전자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기가 쉬워요. 그럼 이게 아예 수소 결합이 아니라 산소와 수소의 새로운 결합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산소가 수소한테서 전자를 받아다가 음전하를 띠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방에 단일 단계로. 근데 이제 관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따로따로 가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산소는 여기로 공명을 해서 계속 델타 플러스가 여기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 산소하고 산소 둘 사이의 시그마 전자가 이렇게 치우쳐요. 그렇게 되면 이 산소 쪽의 시그마 스타에는 역시 델타 플러스가 걸리게 되는 거고요. 산소 쪽의 델타 플러스는 아주 작은 플러스라고 할지라도 산소의 전기음 성도 자체가 워낙에 세니까 옆에 있는 이 시그마 결합 중에 하나를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아당겨서 이 시그마 결합의 전자밀도가 낮아지죠. 이 시그마 결합의 전자밀도가 낮아지게 되면 여기 시그마 결합이 양쪽 끝에는 시그마 스타의 전자들이 발견될 확률이 또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산소가 음전하를 가지게 됐을 때 전자쌍을 여기다가 채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 시그마 스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림이 너무 작으니까 좀 크게 키워서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OH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OO, CO, R 이렇게 되는데 일단 수소 결합이 일어나고요. 여기서 이 산소가 전자쌍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얘가 가져가서 전자를 주게 되고요. 이때 이 전자를 뺏겨서 여기에 플러스 때문에 시그마 전자를 땡겨버리니까 이 방향으로 땡겨버리니까 여기 시그마 스타에 델타 플러스가 걸린다고 그랬죠. 그럼 이 옆에 있는 시그마 결합에서 전자를 잡아당겨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시그마 스타에 이 탄소의 시그마 스타에도 델타 플러스가 걸리겠죠. 여기도 걸리겠지만
양쪽으로 전자들이 발견될 확률이 더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산소한테서 전자를 이렇게 수소가 산소 쪽으로 전자를 빼앗겨 버렸고요. 이 둘 사이에 새로운 결합이 생기고 산소가 남아도는 전자쌍을 여기다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버리면은 이 시그마 결합, 여기에 있는 요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면서 끌려가던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죠. 이게 이렇게 끌려가던 방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한 방에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구조는 결국 오각형 고리 구조에 CO 이중결합이 생겨버렸고요. 그 옆에 결합선이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 둘 사이에 결합이 있었는데 그게 이쪽 옆에 있던 산소로 이동한 거고요. 이렇게 결합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산소가 CO 이중결합이 됐고 여기에는 OH가 붙었고요. 알킬기가 이렇게 남아 있겠네요. 자, 이 구조를 좀 예쁘게 그려주면은 결국 이런 식으로 오각형 고리 구조였던 게 육각형 락톤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머지 MCPBA 같은 저 퍼록시애시드는 애시드가 돼버리는 거죠. 이 구조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이 반응이 바로 베이어-빌리거 옥시데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베이어-빌리거 옥시데이션에서 한 가지 이제 시험에서 굳이 이제 물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도 좀 물어볼 수는 있어요. 여기에서 이동을 할 때 지금처럼 알킬기가 이동할 때 양쪽이 똑같은 구조가 아니라 비대칭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게 먼저 이동하기가 쉬우냐 그런 걸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한쪽에는 벤젠 고리가 붙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카본일기가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CH3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는 이런 아세토페논 구조에다가 이 아세토페논 구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MCPBA 같은 걸 썼다 라고 나와 있게 되면은 어느 부위로 어떻게 먼저 들어가겠냐, 이 CO 더블 본드하고 페닐기 사이로 산소가 들어가는지 CO 더블 본드하고 메틸기 사이로 산소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서 보여드린 요 중간체 구조 요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이 H가 하나 붙어서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O가 들어와 있을 거고 O가 있고 여기 CO 더블 본드 알킬기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옆에는 CH3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페닐기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산소가 델타 플러스의 전자 밀도가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그래서 여기 델타 플러스가 걸리는데 메틸기가 전자를 빼앗길 수도 있고 페닐기가 전자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둘 다 어차피 탄소 결합이라서 요 시그마 스타 쪽으로 전자를 다 뺏기고 있어요. 이게 어느 방향일지는 알 수가 없죠. 자, 근데 이 산소가 관건이에요. 이 산소가 가진 전자쌍을 여기에 있는 시그마 스타랑 이 페닐기의 시그마 스타 중에서 어느 쪽에 채우기가 더 쉬운가? 자, 뭔가가 채워지기가 더 쉽다라는 얘기는 이 전자쌍을 채워 넣을 때 어떤 게 속도가 빠르냐 하면은 양쪽 오비탈 중에서 전자가 더 부족한 오비탈이, 전자들이 발견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오비탈이 이 산소로부터 전자쌍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이 CH3는 여기도 sp3 원성이고 이 메틸기도 sp3라서 시그마 전자가 특별히 치우치진 않고 오직 시그마 스타로 잡아당겨지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sp3 원성이지만 이 페닐기는 sp2 혼성 탄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시그마 전자를 빼앗겼을 때 여기 sp2 쪽의 시그마 스타보다는 sp3 쪽의 시그마 스타가 어쨌든 인력이 작죠. 여기에 델타 플러스가 더 커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산소가 봤을 때는 자기 바로 이웃 자리에 있는 시그마 스타 두 개 중에서 메틸기가 붙어 있는 쪽의 시그마 스타보다는 페닐기가 붙어 있는 쪽의 시그마 스타가 상대적으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닐기가 이동해요. 이럴 때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 프라이어리티 해가지고 뭐 순서다. 그래서 뭐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쫙 리스트를 쓰게 되는데 그때 달라요. 이렇게 두 결합 중에서 두 개의 탄소 시그마 결합 중에서 양쪽 시그마 스타 중에 전자 밀도가 더 낮을 수 있는 위치가 더 재배열을 일으키기가 쉽다라고 보셔야 돼요. 따라서 이 반응에서는 이렇게 벤젠고리가 있고요. 벤젠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산소가 끼어 들어가게 되고요. CO 본드 CH3가 이런 생성물이 주생성물로 나오게 된다라고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탄소 차수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메틸기가 있고요. 여기엔 만약에 아이소프로필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이소프로필기야 뭐 이중결합이 아니라 이렇게 메틸기 두 개가 붙어 있는 건 3차 탄소를 얘기하네요. 자, 이 둘 중에서는 똑같이 뭐 RCO3H 이런 걸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이렇게 차수가 높은 쪽으로 산소가 들어갈 확률이 더 높겠구나 하고 찾아내시면 돼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뭐 제가 다 설명드렸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이 탄소는 어쨌든 1차 탄소고요. 여기는 어쨌든 3차 탄소죠. 그러면은 1차 탄소하고 3차 탄소 중에서 결합 길이가 더 긴 쪽이 어디냐 하면 3차 탄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걸 3차 탄소라고 보시고 3차 탄소와 1차 탄소 중에서 결합 길이가 더 긴 쪽, 여기가 결합 길이가 짧은 쪽, 그럼 긴 쪽하고 짧은 쪽 중에서는 여기 전자를 누가 더 잘 뺏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자가 매우 부족한 어떤 오비탈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쪽에는 짧은 결합의 전자쌍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결국엔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소리고요. 한쪽은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길어요. 여기를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여기로 이 가운데 껴있는 전자쌍을 각각 비교해 보신다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전자쌍은 양성자들의 양쪽 원자핵에 대한 인력이 비교적 가까운 자리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반면에 결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성자들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그러니까 요게 더 잘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차하고 1차하고 비교한다면 3차 쪽이 전자를 더 많이 빼앗기니까 시그마 스타에 전자를 채우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수가 낮은 쪽보다는 차수가 높은 쪽에다가 산소 원자를 넣어줘야 되는 이유까지도 다 알게 되는 거죠. 이걸 굳이 외우고 다녀야 되겠느냐? 뭐 외우실 분들을 위해서 써드리자면은 일단은 수소가 전자를 제일 잘 뺏겨서 수소가 제일 빠르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이 페닐기예요. 페닐기. 그 다음이 3차 탄소. 그 다음이 뭐 2차 탄소. 그 다음에 1차 탄소. 뭐 이런 식으로 서열이 매겨져 있다. 이게 속도 순서예요. 베이어블리그 옥시데이션에서. 뭐 이렇게만 그냥 속도 순서 외우고 다니실 거면 외우고 다니시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상황에 따라서 이 옆에 있는 이 구조들이 각각이 조금씩 계속 뭔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것만으로 다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원리를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 원리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베이어블리그 옥시데이션의 특징을 소개한 거고요. 지금 이 프린트에는 따로 없는데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칸니짜로 반응이라는 거를 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칸니짜로 반응은 칸니짜로 리액션 해가지고 하나를 알아봅시다. 이건 좀 독특한 반응이에요. 자, 이 반응은 카본일기를 사용하는데 주로 알데하이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케톤에서는 안 일어나요. 그리고 알데하이드도 아무런 알데하이드가 모두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CO 더블 본드 옆에 EU 자리에 수소가 없는 알데하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벤자알데하이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벤자알데하이드 2당량을 이렇게 해서 NaOH나 KOH 같은 강염기하고 반응을 시켜요. 그래서 이 가열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OH-가 친핵성 첨가를 일으키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친핵성 첨가를 일으켜 버리게 되면은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렇게 벤젠고리 옆에 여기에 O-가 생겼고요. 이 자리로 OH가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 H가 하나 더 붙어 있는 요 구조가 되는데요. 원래대로 한다면 산소가 전자쌍을 제공해서 OH-가 다시 떨어져야 돼요. 이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하고 탄소하고 O 중에서는 산소가 제일 전자를 잘 잡아당기기 때문에 여기서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서 떨어지는 건 OH여야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아직 하지 않은 다른 벤자알데하이드가 이렇게 남아있게 되면요. 여기서 아주 특이하게도
요 카본 여기가 편극되어 있는 요 상황에 요 중심 탄소 쪽으로 요 수소가 전자를 이렇게 어느 정도는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산소가 전자쌍을 여기다 채워주면서 이 수소가 여기에 파이스타로 전자를 채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산소가 또 전자쌍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자, 이때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고농도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물 켜놓은 상태에서는 이 반응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 한쪽은 이렇게 CO 한 다음에 OH가 남게 되고요. 여기에서 H가 떨어져 나왔죠. 여기로 H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옆에는 H가 두 개 달라붙어 있는 O- 이런 식으로 이 구조가 하나 또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여기서 O-가 여기에 있는 산한테서, 이건 벤조익 애시드니까 산으로 작용하죠. H 하나를 뜯어내게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벤젠고리의 한쪽에는 벤조익 애시드의 짝염기 이런 상태가 얻어지게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벤질 알코올 요게 만들어지겠네요. 이게 OH 붙어 있는 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 이 벤조익 애시드의 짝염기는 산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 여기까지는 염기성 조건이었기 때문에 산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거는 벤조익 애시드가 되겠죠. 다시 그래서 COOH. 자, 그래서 특이하게도 맨 처음에 출발 물질은 이렇게 벤젠고리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벤자알데하이드, 같은 2당량의 벤자알데하이드인데, 알데하이드 구조에서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요 애시드 구조는 알데하이드보다 산화수가 증가했고요. 요 탄소에, 이 중심 탄소의 산화수가 증가했고요. 이 옆에 있는 이 알코올은 벤질 알코올이죠. 이 벤질 알코올은 출발 물질보다 산화수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산화됐고 여기는 환원됐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자들끼리 이게 이제 독특한 반응이라서 여기서 보통의 경우에 H-가 나오는 일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아주 독특하게도 카니자로 반응에서만 이렇게 H-가 O-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다른 원자는 환원이 되고 다른 원자, 이 분자는 산화가 되는, 그래서 산화와 환원 과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스타일의 반응이 바로 칸니자로 반응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요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뭐 이 구조 외에는 다른 거는 특별하게 나오진 않아요. 뭐 굳이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 카보닐 알파 위치에 수소가 없는 알데하이드면 이런 종류나 아니면은 뭐 어찌됐든 4차 탄소나 이런 식으로 벤젠골이나 이런 데 붙어 있을 때만 요 알데하이드 구조 바로 옆에 수소가 없겠죠. 이런 종류들이나 이게 가능하지, 아무 데서나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좀 독특한 반응으로 하나 정도만 더 정리해 두시면은 카보닐의 친핵성 첨가 반응에서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카보닐 파트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